성준의 현장. 성준. 사장에게서 전화가 온다. 왠지 기분이 싸한 것이 잘릴 것 같은 분위기다.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을까? 성준아, 너를 이젠 보낼 데가 없다. 변명도 하지 않았다. 다 내가 못난 탓이니까 말이다. 포클레인에서 모든 짐을 싸서 내렸다. 포클레인은 자격증만 따고 운전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 근데 기술은 한도 끝도 없었다. 선생질 하던 놈이 노가다를 너무 우습게 본 대가이다. 아반떼에 시동을 걸고 마지막으로 내가 타던 포클레인을 쳐다보았다.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그동안 밥을 먹여준 고마운 놈이다. 인사를 한번 꾸벅했다. 부디 좋은 주인 만나라. 나는 또 먹고 살 걱정을 해야 하고 넌 또 새로운 주인 걱정을 해야겠지? 그게 너와 나의 길이다. 다음 날부터 교차로와 벼룩시장을 뒤지고 또 뒤졌다. 그러나 일자리는 없다. 어떤 골빈 사장이 겨울에 기사를 구하겠는가? 교차로를 집어 던지고 침대에 누웠다. 근데 갑자기 천정이로 그녀의 얼굴이 떠오른다. 화를 내면서 가버렸지만 나는 안다.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을 말이다. 처녀가 애를 배도할 말이? 아니 이게 아니구나. 꿈을 안고 날아가려고 하는데 날개를 꺾인 듯한 느낌. 뭐랄까 내가 강사를 그만두었을 때의 느낌과 비슷했다. 꿈을 잃은 사람의 눈빛 말이다. 나는 곧 현실을 깨닫고 웃고 말았다. 김성준, 너나 잘해. 그래도 건물주의 관장이야.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잘나가는 여자다. 따르릉, 병기인가? 아니면 성호? 여보세요? 오빠 나야 은혜. 잊을만 하면 연락을 한다. 가끔 메일로 글을 써서 보내기는 하지만 말이다. 내일 시간 좀 되나? 과외 좀 해줄 수 있어? 오빠 바쁘다. 내일은? 내일은 뭐 취직 자리도 없는데 뭐 하게. 버럭했다. 너 또 내 뒷조사했냐? 아니 뭐. 타우. 너 한 번만. 과외 좀 해줘. 야, 너. 과외 1학년인데 부잣집 딸들이야 과외 해주면 꽤 짭짤해. 생활비 벌고 좋지 뭐. 야, 나는 돈 벌려고. 한 명당 100만 원인데 뭐 싫음 말고. 야, 넌 내가 100만 원으로 꼬실 수 있는 놈으로 보였냐? 싫음 말지. 잘 봤다. 어디로 가면 되냐? 자존심 엑스가라 그래라. 200만 원이면 2달 생활비이고 겨울을 날 수 있는 돈이다. 예전에 어떤 연예인이 음담패설을 하는데 세상에서 제일 예쁜 년이 자기도 주고 친구까지 데리고 와서 주는 년이라던데 진짜 은혜야 고맙다. 유원지 허프집 미정. 이브닝 근무를 끝내고 온 미녀와 술을 마셨다. 창밖에는 밤비가 내리고 오늘따라 왜 이리 울적한 것일까? 호프집 오디오에서도 슬픈 노래가 흘러나온다. 조정연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너를 처음 만난 날 소리 없이 밤새 눈은 내리고 끝도 없이 찾아드는 기다림 사랑의 시작이었어. 길모퉁이에 서서 눈을 맞으며 너를 기다리다가 돌아서는 아쉬움에 그리움만 쌓여도 난 슬프지 않아. 눈 내리고 외롭던 밤이 지나면 멀리서 들려오는 새벽 종소리. 혼자만의 사랑은 슬퍼지는 거라 말하지 말아요. 그대 향한 그리움은 나만의 것인데 외로움에 가슴 아파도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미녀야 그렇게 아픈데 뭐하러 사랑을 할까? 연애 경험이 있는 미녀가 나를 보며 빙긋 웃는다. 그래도 가슴이 뛰니까 도대체 할 수 없는 말만 한다. 사랑이 아프기만 하면 누가 사랑을 하겠냐? 맥주를 마시고 오징어 다리를 질겅질겅 씹었다. 넌 오징어 다리를 녹여 먹냐? 미녀야 보면 재수 없는데 자꾸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르는 건 왜일까? 미녀의 눈이 커진다. 뭐, 그 사람이 누군데? 그 멍청이는 참 다르지. 트림도 예쁘고 터프한 것도 매력이라는 놈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강한 척 하지 말라니 말이다. 알 거 없어. 미녀를 집에 보내고 불 꺼진 도장의 문을 열었다. 어둠이 익숙하다. 스위치의 위치까지 정확히 찾을 수 있으니 말이다. 창문을 열고 비 오는 거리를 바라보았다. 5년 전이었나? 교복을 입고 뛰던 생각이 난다. 그땐 도장으로 항상 뛰었다. 웃으며 기다리는 엄마와 아빠를 떠올리며 말이다. 근데 지금은 거의 뛰지 않는다. 아무도 반겨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성준의 집. 성준. 강의 노트를 만들고 있었다. 여대생 2명인데 한 명은 가수와 작곡가가 되고 싶고 다른 한 명은 작가가 되고 싶다는 것이다. 은혜가 나를 추천했고 내일은 잘 보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열심히 준비를 하자. 딩동, 이 시간에 문자가 온다. 성호인가? 뭐하냐? 뭐야? 깡패잖아. 웬일로 연락을 다 하고. 딩동, 다시 날아온 문자를 보고 내 눈이 커졌다. 유원지 입구. 차창으로 내리던 비는 이제 눈으로 바뀌었다. 그렇다고 해도 온도가 높아서 쌓이지는 않는다. 도장 앞에 아반떼를 세우고 전화기를 바라보았다.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온다. 마트는 자정이 가까워서인지 정리를 하는 중인가 보다. 조용히 마트 문을 열고 들어갔다. 어서 오세. 아줌마가 나를 보고 말을 멈춘다. 총각이 이 시간에 웬일이야? 유원지 마트에 담배 맛이 좋다기에 사러 왔어요. 아줌마의 표정이 묘하다. 총각 설마? 아, 아니에요.
그냥 바람 쐬러 왔다가 들른 거예요. 아줌마가 의심의 눈초리로 보며 담배를 건넸다. 아줌마, 겨울비가 왜 슬픈지 아세요? 그건 눈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래요. 미정. 오늘 아침은 몸이 너무 무겁다. 미녀와 소주를 마실 때까지는 좋았는데 입가심으로 맥주를 마신 것이 화근인 듯하다. 욕실에서 세수를 해도 부은 눈이 풀리지가 않는다. 살짝 모자를 눌러쓰고 마트로 내려간다. 사범들 출근하기 전에 음료수라도 마시고 진정 좀 시켜야겠다. 문을 열고 들어가며 인사를 꾸벅했다. 부은 눈을 들키지 않으려고 고개를 숙이며 음료수 진열대로 간다. 어제 일찍 잤냐? 이모의 물음이 왠지 차갑다. 네, 어제 술을 좀 마셨어요. 밤에 그 총각이 왔다 갔다. 저랑 상관없어요. 내가 부른 건 아니고? 음료수를 올리며 고개를 저었다. 진짜 내가 부른 거 아니야? 거스름돈을 받고 귀찮아서 그냥 도장으로 돌아왔다. 그 멍청이가 밤에 여긴 뭐하러 온 것일까? 사무실로 돌아와 휴대폰을 열어본 나는 기겁을 했다. 으악! 미쳤어. 미쳤어. 내가 왜 그 멍청이한테 보자고 문자를 보냈지? 술이 웬수야. 아우. 이걸 어쩌지? 마트로 다시 내려와 이모에게 물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모는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쳐다봤다. 총각이 비를 맞으며 서 있는데 어찌나 안쓰러운지. 이마를 부여잡았다. 미정아, 너 무슨 벌을 받으려고 이러니? 하아, 욕먹어도 싸다. 그 총각도 남의 집 귀한 자식이야. 은혜의 오피스텔 성준. 한 소녀가 있습니다. 고아였는데 매일매일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고아원 원장님의 폭력 그리고 나이 많은 언니와 오빠들의 괴롭힘, 그냥 하루하루가 희망 없는 삶이었습니다. 소녀는 매일 일기를 씁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들고 오는 엄마가 있는 친구가 부럽습니다. 소풍 가면 김밥을 싸오는 친구들이 부러워요. 친구들은 투덜거립니다. 엄마가 간식을 맛없게 해줬다고요. 난 그런 엄마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찢어진 청바지를 꿰매어야 합니다. 한 번만 자면서 준비물 걱정 좀 안 해봤으면 좋겠어요. 소녀의 기도가 통했던 것일까요? 고아원에 돈 많은 젊은 부부가 찾아왔고 소녀는 그 집에 입양이 됩니다. 꿈에 그리던 엄마, 그리고 그렇게 갖고 싶었던 내 방, 그리고 침대 위에 가득한 인형들. 소녀는 행복한 모습으로 잠듭니다. 다음 날 소녀는 부부와 아침 식사를 합니다. 식탁에 놓인 진수성찬에 눈이 커집니다. 맛있는 미역국, 김치와 밑반찬들, 뭐부터 먹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소녀는 미역국을 한 수저 떠먹고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립니다. 으앙, 엄마가 묻습니다. 지영아, 너 왜 울어? 소녀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합니다. 너무 좋아서 무서워요. 이야기를 듣고 있던 두 여대생의 눈이 붉어지는 것이 보인다. 힘들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행복이 찾아오면 불안해진다. 이것이 정말 내가 누려도 되는 행복일까? 하고 두렵기도 하겠지. 고아이던 이 소녀는 다시 파양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눈물을 흘린 것이다. 그런 두려움으로 부르는 노래가 미련한 사랑이야. 그런 소녀의 두려움으로 이 노래를 다시 불러봐. 수업이 끝나고 두 여대생이 돌아간 다음에 은혜가 내 옆으로 오며 웃는다. 역시 김성준이야. 은혜가 내게 봉투를 내밀며 묻는다. 나랑 술 한잔 안 할래? 돈까지 벌게 해주고 술까지? 점점 더 은혜에게 미안하다. 그날 난 은혜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녀의 냉장고에 있는 맥주를 거의 거덜내다시피 했고 취한 그녀가 내게 물었다. 오빠는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 그냥 빙긋 웃었다. 뭐가 힘들게 사는 것일까? 20대 때는 원래 꿈을 찾고 좌충우돌 그렇게 가슴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가슴이 시키는 대로 살았더니 학교에서 잘리고 학원에서도 잘리고 이젠 노가다에서도 잘린다. 누굴 탓하나? 그냥 내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할 뿐이다. 그래야 후회가 없는 거니까. 오빠 나랑 캐나다에 가서 살지 않을래? 사실 은혜의 제안에 귀가 솔깃하기보단 기분이 좋았다. 그녀의 마음은 진심이라는 거 믿어 의심치 않는다. 가진 건 불알 두 쪽밖에 없는 나를 믿어주는 이런 여자가 세상에 또 어디 있으랴. 남자의 본능인가? 건드리고 싶었고 그녀의 옷을 벗겨보고도 싶었다. 근데 은혜야 그거 아니? 파양당할까봐 두려움에 떠는 아이처럼 나는 겁이 난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꿈만 꾸라고 말이다. 군대에 가기 전에 미니의 손을 잡지 못한 이유도 그리고 유원지 도장에 있던 그 깡패 같은 여자도 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고 너 또한 마찬가지이다. 난 이제 내가 꿀 수 있는 꿈만 꾸고 싶다. 미안하다. 은혜야. 그냥 그녀를 팔 베게 해주고 편히 재우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라는 것. 유원지 도장 미정. 그렇게 바람 맞고도 연락 한 번 안 하네. 배알도 자존심도 없는 건지. 뭐 어차피 다시 볼 사람도 아닌데 뭘. 미정아, 그 남자도 남의 집 귀한 자식이야.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엔 언젠간 피눈물이 난다.
하루 종일 이모의 말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 A18 그놈의 술이 웬수지. 은혜의 오피스텔 성준. 수업을 듣고 있던 진아가 이젠 친해졌는지 편하게 질문을 한다. 그럼 선생님 입양되어 온 소녀가 힘들어하고 불안해하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아주면 된다. 그리고 기다려준다. 두 여대생이 못 알아들었는지 서로 쳐다본다. 넌 내 딸이다. 라는 느낌이 들게끔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기다려주면 되는 것이다. 불안이 없어질 때까지. 그래도 못 알아듣는 것 같아 그림을 그렸다. 옛날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생긴 외모의 자상함까지 그야말로 여자들이 꿈에 그리던 남자입니다. 그런 남자가 아주 평범한 여자에게 청혼을 합니다. 여자는 남자의 청혼을 거절합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남자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남자의 끈질긴 구애에 여자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는 돈도 없고 그냥 평범한 여자일 뿐입니다. 다른 좋은 여자를 놔두고 왜 저에게 이러는 것입니까? 남자가 빙긋 웃으며 대답합니다. 다른 좋은 여자가 당신뿐인데요. 여자는 남자의 구애에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남편은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계산서부터 장부 정리를 아내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살림부터 격리 일까지 시키는 남편이 미워서 투정을 부립니다. 그러자 남편이 웃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좀 믿고 따라주면 안 될까요? 힘들었지만 아내는 계산서부터 격리를 배우고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아내는 이제 남편의 회사 사정을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사업이 번창하자 아내는 근심이 생깁니다. 남자가 돈이 많아지면 한눈을 팔게 돼 있다. 돈 많은 놈 중에 바람 안 피우는 놈이 없다. 주변에서 이런 말을 해주자 아내는 더욱 불안해합니다. 남편이 접대한다고 늦게 들어오거나 하면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모가 찾아옵니다. 아내는 오랜만에 장모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다가 남편에 대한 의심을 얘기하고 듣고 있던 장모가 묻습니다. 뭐가 그렇게 의심이 가니? 엄마, 내 눈에 예쁘면 남의 눈에도 예쁜 거야. 돈 많고 잘생긴 남자가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닐지 어떻게 알아? 장모가 한숨을 푹 쉬며 말합니다. 내 딸년이 이렇게 못난 년인지. 아내가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이 멍청한 년아. 넌 박서방의 뜻을 그렇게도 모르겠니? 통장 관리 누가 하니? 제가 하죠. 회사 계산서는 누가 관리하니? 그것도 제가 하죠. 근데 뭐가 걱정이니? 네? 박서방이 그러더라. 결혼 전부터 하도 불안해해서 일부러 회사 격리일 시키고 통장 도장 다 맡겼다고. 아내는 아직도 못 알아들었는지 바보처럼 입만 벌리고 있습니다. 내가 바람을 피우면 너 다 가지라는 소리잖아. 아직도 모르겠어? 아내는 그제야 남편 뜻을 알고 고개를 숙입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두 여대생은 고개를 끄덕인다. 입양을 한 엄마는 아이에게 각인시켜 주겠지. 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다. 내 딸은 너 하나뿐이다. 라고 말이야. 그리고 기다려주겠지. I18, 나 오늘 너무 멋있지 않냐? 그렇게 자뻑을 하며 군포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따르릉, 누구일까? 왼수 같은 병기놈인가? 여보세요? 어디냐? 이젠 목소리만 들어봐도 안다. 하여간 깡패 같은 연말 짧은 거 봐라. 어딘지 내가 알아서 뭐하게? 잠깐 보자. 왜? 내가 보고 싶었구나. 내장탕 집으로 와라. 멋대가리 없는 년. 보고 싶었으면 보고 싶다 할 것이지. 그렇게 깡패년, 아니 김미정과 다시 내장탕 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 운동복 차림인데 오늘은 꽤나 섹시하게 보인다. 근데 얘가 약을 먹었나? 술병을 들더니 친절하게 따라준다. 오, 여자가 따라주니까 좋은데. 착각하지 마라. 그날 미안해서 그러는 거니까. 왜 문자를 보냈을까? 그냥 내가 보고 싶었다고 해라. 그러자 그녀가 아주 여자다운 말을 한다. 내 꼴리는 대로 생각해라. 절대로 웃지 않는다. 장난 한번 쳐볼까? 야, 내가 더럽고 썰렁한 얘기 하나 해줄까? 너는 지져라 하는 식으로 미정이는 술잔을 들이켰다. 똥이 얼었단다. 푸웃. 소주로 얼굴에 세수도 하고 좋네. 그녀가 입을 막고 내 눈치를 본다. 봐라. 웃으니까 이렇게 예쁜데 왜? 남자가 그렇게 무섭냐? 그녀의 표정이 또 싸늘하게 변한다. 진짜로 강한 여자는 남자 앞에서 미소를 잃지 않는다. 그녀가 한숨을 푹 내쉬더니 묻는다. 너 나한테 이러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나랑 호텔 가고 싶은 거 아니야? 헉, 인연이 어떻게 알았지? 남자 새끼들은 다 똑같아. 기승전 호텔이지? 그럼 뭐가 달라지는데? 하룻밤 즐길 년들 나이트에 가면 널렸거든. 그러자 싸늘히 웃으며 묻는다. 그럼 나이트를 가던가. 이 새끼야. 왜 자꾸 귀찮게 하는데? 내가 언제? 그녀가 갑자기 표정이 변한다. 내가 언제 너를 귀찮게 했냐? 지가 문자 보내고 전화해서 만나자고 해놓고 너 웃긴다. 그러자 그녀가 당황한다.
멍청한 윤지같이 무덤을 파지. 아무튼 어제 자르며 말했다. 그래 친구야 또 보자. 술자리가 끝나고 그녀의 뒤를 따라 걸었다. 잘 보니 그녀의 뒷모습은 꽤 섹시했다. 엉덩이도 두툼한 게 한번 만져봤으면. 그녀가 뒤돌아보며 물었다. 왜 따라오냐? 난 버스 타러 가는 거거든. 그녀가 도장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면 한마디 던진다. 꺼져라. 에잉. 멋대가리 없는 년.